자, 오늘 수업은 챕터 8에 지난번에 하던 것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6번에 Fire Insurance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e Insurance는 집보험인데요. 미국에서는 Fire Insurance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When one party agrees to indemnify another for loss in return for periodic premium payment. It is called insurance 돼 있는데요. 자, 인슈런스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페이먼트를 지불하고 그 페이먼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손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형태를 인슈런스라고 부릅니다. 자, 인슈런스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Fire Insurance A Must 돼 있는데요. Fire Insurance라고 하는 집보험은 보통 렌더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 회사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그 융자를 해주면서 그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을 꼭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렌더에서는 집보험을 꼭 들게 만듭니다. 그 캐시 바잉을 할 때는 올 캐시로 집을 살 때는 집보험, 파이어 인슈런스가 의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뭐 집을 사는데 그 다음날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물 수도가 터져가지고 뭐 플로어가 다 망가진다든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손님 하나가 캐시로 집을 하나 사셨는데 제가 그 보험은 좀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알았다고 하시고 한 2달인가 3달 정도 있다가 아마 하수도가 터졌나 하여튼 플러밍이 잘못돼 가지고 마루가 상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마루 비용을 본인께서 부담하셨어요. 그래서 그 캐시바이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에이전트 돼서 캐시바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꼭 의무 맨데토리는 아니지만 보험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에이전트로서 약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뭐 서비스 뭐 일단 그런 날러지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very inexpensive,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불 안팎이거든요. 보통 집들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불 100불 요 정도 페이먼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데미지가 간다고 하면 수만 불도 될 수도 있고 뭐 수십만 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아무래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차 보험은 거의 맨데토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차 보험은 거의 꼭 들잖아요. 그렇듯이 집보험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B로 가시겠습니다. B에 보시면 Fire Insurance Proration 돼 있는데요. 화재 보험의 비용 분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If the seller owner has filed an insurance claim during previous 3 years, he or she must disclose this to buyer 돼 있는데요. In writing. 그 밑에까지. 자, 여기서는 3년이 중요합니다. 셀러가 지난 3년 동안 인슈런스 클레임을 했다면 뭐 집에 뭐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물이 터져서 뭔가 수리를 해서 그 수리 비용을 인슈런스 클레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바이어에게 꼭 디스클로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디스클로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숨긴다고 숨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어가 집을 살 때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에서 이 집이 인슈런스 클레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보험회사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그 보험회사로부터 옛날에 보험회사 클레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바이어로부터 또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슈런스 클레임이 있었습니까? 하면 그때선 또 설명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성 면에서는 뭐 그렇게 금이 가는 건 아니지만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는 건 아니지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디스코저 하는 게 맨데토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년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hort rate cancellation fee, SOT, penalty charge to the insured who cancels policy before it expired 돼 있는데요. 여기서 short rate cancellation fee라는 요 단어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 시험 문제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 뜻은 보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보험을 캔슬할 때 차지되는 비용이 short rate cancellation fee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insurance clause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Co-insurance clause is a provision in an insurance policy requiring property owner to carry a separate insurance up to an amount stated in the policy qualify for full coverage 되어 있는데요. 자, co-insurance clause라고 하는 것은 풀 커버리지 뭔가 그 보험의 그 집에 대해서 풀 커버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팔러시의 적정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보험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험 그 적정 금액으로 책정하느냐 그 집값의 80% 정도를 그 책정을 해야지 적정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의 집을 집보험을 들려면 이 코인슈런스 클러즈에 의해서 80만 불까지는 커버가 되는 그런 보험 팔러시를 들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코인슈런스 클러즈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근데 최소한 80%까지는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는데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소유권 보증 보험입니다. 자, 이에 보시면 chain of title, recorded public history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동안의 소유를 누가 했는지 소유권의 역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체인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건물이 생성됐을 때부터 주인이 누구고 이 주인은 또 누구에게 팔고 또 이 주인은 누구한테 트랜스퍼하고 누구한테 뭐 상속하고 이런 주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꼬리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명의를 계속해서 누가 갖고 있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체인 오브 타이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every recorded change of ownership and claim of ownership on a property is in abstract of title 돼 있는데요. 자, 등기된 모든 그런 오너십에 대한 체인지는 모든 사람이 뽑아볼 수 있는 공공기록인데요. 이 공공기록은 Abstract of Title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bstract of Title은 소유권 요약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
그동안에 오너십 체인지, 그 오너십 클레임이 있었다면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abstract of title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오시면 굵은 글씨 A title insurance compan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search of public record which includes federal court clerk, county clerk's office, the county's record office, and other sources. This search establishes what is called chain of title 되어 있는데요. 자, 타이틀 컴퍼니는 체인 오브 타이틀을 완성하기 위해서 퍼블릭 레코드 설치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페더럴 콜트 클럭의 그 소유하고 있는 레코드고요. 카운티 클럭, 그 다음에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 그 다음에 다른 소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타이틀 컴퍼니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그 디펙트가 있는 부분에서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타이틀 컴퍼니에서는 아주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 컴퍼니는 보험회사라서 그 명의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설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퍼블릭 레코드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itle Insurance has four functions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보증 보험의 뭐 4가지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렌더가 보통 요구를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 렌더가 왜 요구를 하느냐? 그 타이틀에 대해서 완벽한 타이틀은 보통 없는데 그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받기 위해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렌더가 요구를 합니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4가지 기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Search of Title Record라고 해서 타이틀 레코드를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Examines of Record Risk, 레코드에 없는 그런 기록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조사하는 기능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Interprets Legality of Record, 레코드의 그 합법성에 대한 그 해석을 하는 또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Insures Against Economic Loss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장을 하는 또 기능이 또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10번 보시면 Preliminary Title Report, Oral First 되어 있는데요. Preliminary Title Report는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가장 에스크로에서 첫 번째 하는 오더를 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irst ste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state of information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는 줄여서 SI라고 부릅니다. 자, SI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적는 서류인데요. escrow instruction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reliminary title report라고 하는 것은
A report showing the condition of title before sale or loan transaction 돼 있는데 팔기 전에 그리고 융자를 얻기 전에 그 명의에 대한 컨디션이 어떤지 보여주기 위한 리포트가 preliminary title repo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릴림 타이틀 리포트 저희는 프릴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줄여서 프릴림 리포트에는 포함된 아이템이 밑에처럼 네 가지가 있는데요. Description of property, property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라든지 반드라든지 다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텍스 같은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Covenant Condition Restriction 보면 이거 줄여서 CCNR이라고 그러죠. HOA가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하우스나 콘도나 타운홈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겠고요. 자, 그리고 등기된 그런 빚진 거죠. 그러니까 빚이 있거나 이러면 또 프렐림으로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컴버런스, 그러니까 돈이 아닌 그런 제한, 프로퍼리를 사용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다면 또 프렐림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n a prelim title report, seller will most likely be listed as trustor for any liens on the property 돼 있는데요. 융자가 있다면 셀러는 트러스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번에 Types of Title Insurance Policy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 인슈런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조금 격가지로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CLTA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랜드 타이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커버리지 팔러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LTA는 베이직 타이틀 인슈런스 팔러시입니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돈 정리가 깨끗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기본 타이틀 보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위에 보시면 스탠다드 타이틀 인슈런스 팔러시라고 또 불리고요. 요 두 개는 뭐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자, 이 스탠다드 팔러시 인슈런스는 랜더만 인슈런스를 들어주는 랜더 팔러시라고도 또 불리게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Most buyers receive standard coverage CLTA title insurance policy.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CLTA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 남가주에서는 CLTA, 스탠다드 팔러시, 베이직 팔러시는 셀러가 들어줍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CLTA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LTA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지먼트 포함 안 되고요. 인컴버런스
인커머런스는 이제 사용 제한이죠. 그 다음에 린은 돈 관련대한 제한입니다. 자, 이런 제한이 보통은 프릴림을 찾아보면 그리고 CLTA를 받아보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 레코드에 없는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CLTA에 포함이 되는 그런 보험을 들어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right or claims of persons. 자, 땅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송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unrecorded claim 돼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등기되지 않은 그런 소송들, 클레임에 대해서는 또 CLTA에서 커버되는 항목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마이닝 클레임이라고 돼 있는데요. 채굴권에 대한 클레임, 소송들은 또 CLTA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reservation in patent, 뭐 특허 소송,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water right, 물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government action, 조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CLT에서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스탠다드 팔러시, 즉 CLTA가 undisclosure lien,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얘기하지 않은 린에 대해서는 인슈런스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린이 프릴림이나 이런 것을 이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린 같은 것은 프릴림을 찾아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린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 그것에 대해서 보험 CLTA가 커버를 해줘야 되면 해주는데 만약에 등기되지 않은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거죠. 얘기가 되지 않은 그런 돈 빌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CLTA에서는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No Title Insurance Policy Covers Everything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는 타이틀 인슈런스는 없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보험이라고 해서 그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다 보호해주는 보험은 타이틀 인슈런스는 없다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체크하시고요. 자, B에 보시면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ALTA 앞 글자만 따서 ALTA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배운 CLTA는 스탠다드 팔럿이고요. 이 ALTA는 Extend Coverage Pilot입니다. 확장된 버전의 그런 커버지인데요. CLTA에서 커버하지 않는 많은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싼 편이고요. 이 ALTA가 더 많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타이틀 보험이긴 하지만 여기도 들어주지 않는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Defect known, 그러니까 알려진 결함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암보험을 들려면 보험을 드는 당시에는 암이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집에 타이틀 명의의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ALT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government regulation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집에 뭐 손실을 끼쳤다든가 정부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 집에 손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조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닝 같은 게 갑자기 그 강등이 되면 커머셜 조닝에서 레지덴셜 조닝으로 이제 강등이 되면 보통은 집 밸류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커머셜 조닝에는 C 조닝에는 그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그게 R로 내려가면 레지덴셜 그 하우스나 아파트 이런 거밖에 못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을까요? 집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포텐셜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밸류가 높은데 그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이 ALT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overnment regulation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은 ALT 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커버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ALT, 스탠다드 타이틀 인슈런스 팔러시는 언사이트 인스펙션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반면에 ALTA는 언사이트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건물에 직접 가서 인스펙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봐서 이 건물은 내가 보험을 들어줘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CLTA는 그 사이트까지 가지 않고요. 그 건물이 있는 그 땅까지 가지 않고 보험을 들어주고요. ALTA는 직접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험관이 가든지 하여튼 가서 언사이트 그쪽 지역을 보고 여기를 보험을 들어줘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언사이트 인스펙션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CLTA는 언사이트 인스펙션이 필요 없다. ALTA는 언사이트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꼭 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알타 R이 있는데요. Wonderful Residential Unit 돼 있고요. 아까 알타라고 하는 것은 좀 비용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커머셜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는 Extended Coverage이고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니까 그런 레지덴셜 건물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레지덴셜에도 비용도 저렴하면서 커버지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그것이 알타 R입니다. 이 뒤는 레지덴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알타 R policies recommended by title companies for 1 to 4 unit owned occupied residential dwelling.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용 건물에 1 to 4 유닛, 그러니까 싱글 하우스부터 4 유닛 아파트까지 커버되는 익스텐디드 커버리지 인슈런스 타이틀 인슈런스 팔러시가 알타 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서베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more coverage for the same price. 같은 가격인데 더 커버리지를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인데 더 커버를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알타를 사용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알타 R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259페이지. Who pays title insurance fee? 누가 타이틀 인슈런스를 내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바이어 셀러가 네고시에이션, 협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내느냐는 우리 계약서에서 보시면 항상 네고시에이션입니다. 하지만 남가주에서는 전통적으로 CLTA는 셀러가 보통은 내주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ALTA는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가주에서는 전통적으로 customarily seller to pay the title fee. 북가주에서는 바이어가 그 코스트를 낸다. 그러니까 남가주, 북가주가 좀 틀리죠. 자, 그 밑에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 Act라고 해서 레스파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레스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 레스파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완결 절차법입니다. 뭐 이런 그 해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동산 완결 절차법이다 라고 일단은 적어주시고 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SPA enforced by HUD allow borrowers to shop for settlement service. The law covers first subordinate position loans on 1 to 4 unit residential dwellings 돼 있는데요. 레스파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살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아보도록 허락하는 법입니다. 그 일반 바이어들이 집을 여러 번 사봤으면 모르겠는데 특히 처음 사시는 분들은 집 가격 이외에 건물 가격 이외에 뭔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융자 비용도 있겠고 에스크로 비용도 있겠고 타이틀 비용도 있겠고 각종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산다고 하면 버짓이 타이트한 사람은 그 집을 그 건물을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비용이 과다 청구됐다고 했을 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스파라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비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바이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만약에 오버차이즈가 있으면 그것을 또 찾아볼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레스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under RESPA, a lender has 3 business days from the date lender receives buyer's loan application to provide booklet entitled settled cost and new 돼 있는데요. 자, 레스파 법에는 렌더가 손님의 어플리케이션을 파일한 다음에 3일 이내에 바이어에게 settlement cost and U라는 그 책자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죠. 돈을 빌려주는 은행. 은행이 돈을 빌리는 그 바이어에게 바로어에게 3일 이내에 그러니까 융자를 얻겠다고 융자 지원서를 낸 다음에 그 3일 이내에 여기 융자를 얻을 때 그리고 집을 살 때 비용이 이렇게 드는 책자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 내용입니다. 그 책자 이름은 Settlement Cost and U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레스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법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3일 이내에 그 책자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3일. 로운 어플리케이션, 융자 지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3일 이내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ood faith estimate, 그러니까 선한 믿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속이려는 마음 없이 정직하게 그 estimate을 3일 안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at the same time the lender must furnish the buyer with the information booklet. 동시에 인포메이션 부클렛이라는 또 책자를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크로 세 번째 보시면 escrow agent must give a uniform settlement statement. 자, escrow officer는 유니폼 세틀먼트 스테이먼트라고 하는 또 그런 그 서류, 그러니까 뭐 돈 계산한 서류입니다. 뭐 그 집값은 얼마, 뭐 융자 비용은 얼마, 그 뭐 타이틀 비용 얼마, 에스크로 비용 얼마, 이런 그 명세서라고 할 수 있겠죠. 명세서를 에스크로 오피서는 바이어에게 바로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레스파 법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에스크로에서 제공하는 세틀먼트 코스트 스테이먼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80만 불을 주었을 때 이런 비용들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중간 비용들을 다 합쳐서 80만 불 집값 플러스 11,000불을 더 비용으로 더해서 81만 1,000불 정도를 페이를 해야지만 이 트랜잭션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면 셀러 사이드인데요. 셀러는 80만 불의 집을 그 거래를 하는데 뭐 각종 비용들이 있겠고요. 그 비용들을 다 빼고 나서 실제로 가져가는 자기 금액은 62만 9,116불 64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62만 9,116불 64전은 셀러가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 80만 불을 받았을 때 집가격으로 융자 남은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각종 비용들을 더했을 때 그 내야 될 돈 62만 9천이 돼서 80만 불에서 62만 9천을 빼시면 셀러가 캐시로 가져가는 것이 17만 1,550불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 보시면 브로커 커미션 있고요. 브로커 커미션은 셀러 쪽에만 있죠. 그 다음에 items payable in connection with loan. 론과 관련돼서 그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 아이템인데요. 뭐 론피라든가 6,400불, 어프레이저 감정 비용, 크레딧 리포트 45불, 그 다음에 텍스 서비스 뭐 89불, 다큐멘트 피 250불. 요게 이제 바이어가 내는 융자를 얻을 때 내는 비용 뭐 이렇습니다. 그렇듯이 아까 비용 앞에서 이제 서머리가 있었고 이 뒤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더 나타내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2페이지. The settlement statement must be delivered or mailed to borrower on or before the date of settlement at no charge
the buyer can request it one business day before closing 돼 있는데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 settlement statement는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settlement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no charge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클로징 되기 하루 전날까지 이것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 문구가 다 전체적으로 중요한데요. 여기서 no charge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ttlement date이 되기 전이나 그 날이나 그때까지 메일을 해주거나 딜리버를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하루 전까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 전 페이지 보시면 레스파법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1, 2, 3번까지 이제 배웠었죠.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4번 보시면 레스파라는 법에는 킥백과 어넌드 피는 금지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킥백은 뒷돈이죠. 그 다음에 어넌드 피는 내가 실제로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그 수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뒷돈 같은 거죠. 킥백이나 어넌드 피는 뭔가 소개비, 그 다음에 뒷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레스파법으로 금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뒷돈들이 있다고 하면 융자 비용이나 다른 비용들이 또 더해져서 바이어에게 부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돈들은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o seller may require a buyer to purchase title insurance from any particular company 돼 있는데요. 바이어에게 특정 타이틀 컴퍼니의 인슈런스를 사라고 종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에 보시면은 타이틀 인슈런스를 누가 고를 것인가, 추지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요즘에는 셀러스 초이스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셀러가 대부분 추즈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강요라기보다는 전통에 가깝고요. 만약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이어가 사인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못 사게 될 확률이 높겠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좀 오해를 하실까 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요거는 격가지인데요. 저희 손님 중에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저하고도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집을 샀는데 보통은 셀러 타이틀 인슈런스를 고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셀러 쪽에서는 그러면 당신 타이틀 인슈런스를 써도 된다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바이어가 추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here are penalties for kickbacks and unearned fees 돼 있는데요. 아까 레스파법에 의해서 킥백과 unearned fee는 금지되었죠. 만약에 이것을 줬다고 하면 페널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ll services used in transaction a matter of negotiation between sellers and buyer. 모든 서비스는
셀러와 바이어의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계약서는 뭐 이렇게 대부분 셀러가 초이스한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보시면 추주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타이틀 인슈런스는 누가 추주할 것이냐, 인슈런스 컴퍼니는 누가 추주할 것이냐, LHD 컴퍼니는 누가 추주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보통 셀러스 초이스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 초이스라고 써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셀러 쪽에서 그 오퍼를 선택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셀러스 마켓에서는 바이어들이 알아서 이런 서비스들은 네고시에이션이지만 셀러스 초이스라고 많이 적어서 오퍼를 보내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셀러와 바이어의 협상하는 내용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t is not permissible for title company to accept pay referral fee to or from an agent 돼 있는데요. 타이틀 컴퍼니는 리퍼럴 피를 주거나 받는 것을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리퍼럴 피는 안 된다는 얘기죠. 타이틀 컴퍼니는. 자,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결된 내용입니다. It is permissible title company refer client to real estate broker. 부동산 브로커에게 손님을 refer, 소개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틀 컴퍼니가 허락이 안 되는 것은 리퍼럴 피입니다. 소개비. 하지만 손님을 에이전트 브로커, 뭐 집을 사는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파는 손님을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소개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캘리포니아 에스크로 어소시에이션 그 밑에 보시면 has developed a statewide program to promote professional service and education opportunity for its members 돼 있는데요. 자, 가주 에스크로 협회입니다. 가주 에스크로 협회는 전문 서비스의 증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협회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크로가 전문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전문 기관, 그러니까 그런 멤버들, 에스크로 오피서나 에스크로 컴퍼니나 이런 멤버들을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가주 에스크로 협회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가주 부동산 협회는 이렇다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8은 다 마쳤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챕터 서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책의 내용이 이렇게 좀 요약이 돼 있어서 공부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TC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챕터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챕터 TC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뭐 밸리드 에스크로가 밸리드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세 가지였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서머리 일단 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꽤 기네요. 그 다음에 매칭 터미널러지, 단어 매칭하는 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ALTA는 Extended Policy 보험이죠. CLTA는 Standard Policy.
date of closing은 에스크로가 끝나서 카운트에 레코딩이 되는 날짜가 date of closing입니다. 에스크로는 제3자 기간이죠. 중립기간. 자, 레스파는 방금 배웠죠. 그 부동산 살 때 코스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는 그런 법이 알려줘야 되는 법이 레스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고 뭐 어느 정도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시험 볼 땐 영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 된 문장들을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스파 같은 경우를 보시면 법 조항이잖아요. 법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코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요 정도까지 아시면은 바로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아셔야지 시험 문제를 아무리 꽈서 나오더라도 아마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퀴즈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52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챕터 9 나가도록 하겠습니다.